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밤입니다. 차분하게 주말을 마음을 좀 정리하고 그렇게 보내려고 했는데 오늘도 수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며 마음은 심란해지고 다음 주 한 주는 또 어떠한 일들이 생길지 걱정이 깊어가는 그러한 밤입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화면에 나가는 이러한 그 소식은 일반 언론에서는 거의 지금 아마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야기들일 거예요. 이것은 어디에서 지금 나온 소식이냐 하면요, 메디게이트 뉴스라는 그러한 아마도 의료에 관련된 그러한 기사를 전하는 그러한 매체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뉴스인데요. 그 뉴스에 따르면 이국종 교수가 국회에 출석을 해갖고 오늘은 아니고요, 2일입니다. 2일날 국회에 출석을 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의료 현장에 관련한 이야기를 증언을 하다가 거기서 어떠한 현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의료계의 현실이라든가 이국정 교수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어떤 아주대병원 외상센터나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거기에서
미국 백악관 관계자들이 갑자기, 그러니까 오늘이죠. 거기 그날이니까 2일이겠죠. 오늘 갑자기 병원에 와서 외상센터를 점검한다고 했다. 아주대학교 병원 외상센터가 미군을 치료할 때 글로벌 스탠더드, 즉 국제 표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글로벌 스탠더드는 외상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 이송부터 수술 시작까지 1시간 이내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정작 우리나라는 환자들에게 이 기준을 따르지 못할 때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 백악관 관계자들이 오늘 갑자기 병원에 와서 외상센터를 점검했다라는 거죠. 예, 2일 당일날. 2일 당일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것이 다른 곳도 아니고 백악관에서 지금 현재 이러한 아주대 외상센터를 방문해서 어떤 시설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다라는 것은 뭐 굳이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도 상당히 뭔가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겠죠. 예, 이렇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언론이나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아무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질 않고 있는 것이 정말 안타깝고요. 과연 우리가 나중에 정말 큰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이 정권이 참 걱정입니다. 물론 제가 걱정할 거는 저는 우리 국민들과 우리 국민들, 그리고 우파들, 뭐 우리 국민들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또 저 자신에 대한 생각들, 제 가족들에 대한 생각들이 뭐 걱정이 된다는 거지. 이 정권은 걱정이 안 돼. 이 정권은 이 정권이 어디 지금 현재 국민의 정권입니까, 이게? 자, 대한민국 국민들이 걱정이 됩니다. 국민들이. 그리고 또 하나, 미국에서 아주 지금 트럼프의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크게, 그리고 또 강력하게 전개가 되고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트럼프가 이야기한 게, 그러니까 전체적인 뉘앙스는 이겁니다. 이게 핵심적인 거고요. 제가 이렇게 출연해서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트럼프가 북한이 비핵으로서 공격을 해도 미국은 핵보복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말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비핵이라는 건 뭐예요? 재래식 전력을 가지고 북한이 남한에 도발을 하거나, 또는 재래식 가지고 미국을 공격하기는 어렵지만 재래식을 가지고 동맹을 공격해도 미국은 핵보복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뜻인 거죠. 그렇게 트럼프가 이야기를 했고요. 이것을 상세하게 제가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면, 핵태세 보고서라는 곳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 이야기인데요. 보십시오. 전체적인 것은 지금 전 세계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라든가 이러한 데서 새롭게 이렇게 그들이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핵 무력이죠. 핵에 관련된 그러한 전력을 증강시키는 데 있어서 그것에 대응을 한다라는 차원에서도 지금 트럼프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적국의 도발이나 핵 무력에 대해서 미국이 맞서는 핵무기는 어떤 저강도, 여기서 저강도라는 것은 그런 것이겠죠.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전술핵 같은 거죠. 아주 지금 미국에서 어떤 핵보복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미니트맨이나 이러한 전략 핵 미사일이 아니라, 전략 ICBM 같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발사라든가 이렇게 날려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ICBM 로켓 기반에 탑재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어떤 외과 수술적인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저강도 핵무기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전략적으로 사용하겠다라는 이야기로 저한테는 들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에서 제가 그 제목에 다른 것처럼 아주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북한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악의 축 국가 같은 그러한 국가들이 아주 의미가 있는 비핵 전략 공격을 했을 경우에, 요게 아주 포인트인데요. 비핵 전략 공격,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비핵, 말 그대로 핵이 아닌 것으로서 전략적인 공격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좀 그 의미를 파악해야 될 단어가 전략이잖아요. 그러면 이 전략은 어떤 것이냐? 이거 바로 화학무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바로 생화학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북한에서 이것보다 이거에 비견될 만한 어떤 대량 살상 무기가 또 있나요? 핵을 제외한 무기 중에서 이것과 비견할 만한 그러한 무기가 지금 있나요? 일단은 이 정도보다 더한 무기는 없는 것 같아요. 핵을 빼고는 대량 살상 무기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거는 미국이라든가 어떤 군사 기술이 발달한 나라에서 쓰는 재래식 무기 중에서 또 찾을 수는 있지만 북한은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생화학 무기에 매달리는 거죠. 그리고 이 생화학 무기에 대해서는 미국이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잖아요. 요번에 시리아에 대해서 그토록 미국이 본격적인 개입을 안 했었는데 시리아에 대해서 시진핑을 불러다 놓고 앉혀놓은 다음에 시리아를 공격할 때 썼던 게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이었죠. 그런데 그 이유가 그 당시에 시리아가 가스로 화학 무기로 시리아 반군 지역에 공격을 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죽어갔죠. 어린아이들도 죽고. 미국이 화학무기에 관련해서는 정말 민감한 국가죠. 거의 국책 같은 것. 이것은 절대 안 된다. 미국은 무조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미국은 절대 반대. 그리고 이런 것을 사용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이 무력적으로 개입한다. 이러할 정도의 어떤 입장인데 지금 북한이 탄저균이라든가 생화학 무기가 세계에서 거의 탑 클래스에 들어가잖아요. 그럼으로써 미국은 이제 그러한 공격의 길을 열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트럼프가 말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야기한 것은 비핵 전력 공격을 포함한다라는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가 또 들어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전쟁을 하더라도 이 이야기의 또 핵심은 뭐냐면요. 북한이 만약에 네가 도발은 너는 기껏 해봐야 생화학 무기를 뺀 것으로만 도발을 해라라는 뜻이에요. 물론 생화학 무기를 뺀 것으로 도발을 해도 미국은 개박살을 내겠죠. 완전히 개박살을 내겠죠. 하지만 너는 만약에 내가 개박살을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 와중에 네가 생화학 무기로 도발을 했을 경우에는 너는 핵을 쳐맞는 거야. 너는 핵폭탄으로 아주 너는 사라져버리는 거야 라는 경고를 분명히 한 거죠. 완전히 정말 이제 더할 나위 없는 안전판을 만든 상태에서 이거의 뜻은 또 여러 언론이나 이 쓰레기들은 지금 말하는 게 무기 이것 때문에 핵 전쟁의 가능성이 커지네 매우 위험한 이야기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말에 대해서 쓰레기 언론들이라든가 미국의
미국의 그 빨갱이 새끼들은 그 좌빨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거 진짜 트럼프가 또 미친 거 아니냐. 왜 이런 말을 해서 핵 그 경쟁 같은 것을 부추기고 실제로 선제 핵 공격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뭐 러시아를 자극하네, 중국을 자극하네, 그런 거 다 헛소리고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거예요. 북한 너는 처맞을 준비를 하고 있으되 처맞을 때 너가 생화학 무기라든가 이런 거를 쓰면은 너는 진짜로 끝나는 거야. 완전히 죽는 거야. 내가 그 너 핵기지라든가 핵 그 핵을 만들어내는 생산 공장을 박살을 낼 때 네가 생화학 무기라든가 이런 걸로 깝치면은 너는 지도에서 사라져. 이러한 경고인 거죠. 왜? 내가 핵으로 널 조질 거니까. 이거예요. 핵심이 이거예요. 북한한테 보내는 메시지예요. 까불지 말라는 거죠. 두들겨 맞더라도 얌전히 맞으라. 그러니까 핵심이 이겁니다. 핵심이 아주 간단해요. 넌 두들겨 맞더라도 얌전하게 맞아. 두들겨 맞더라도 얌전하게 맞아가 요번 트럼프가 발표한 메시지, 트럼프 행정부가 이야기한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무슨 뭐 트럼프가 정말 뭐 그 핵전쟁을 부추기기 위해서, 핵 경쟁을 부추기기 위해서 한 거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돌대가리 빡대가리인 거죠. 아니 미쳤다고 그 선제 핵 공격이나 이런 걸 갖다가 그 트럼프가 앞으로 계속해서 해나가겠다 뭐 그런 걸 하겠어요. 요번 상황을 갖다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요번 상황 정리하고 나서 다른 나라가 헛소리 하면 또 트럼프도 지극히 정치적으로 이야기하겠죠. 그런 것은 하면 안 돼. 내가 한 말은 그런 게 아니었어 라고 나중에 이야기하면서. 외교적인 수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기사를 뭐 제가 대략 읽어 드릴까요? 뭐 굳이 다 읽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뭐 간단하게 읽어봐 드릴게요. 월스트리트 저널과 CNBC 방송 등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이날 NPR을 통해 미국이 중대한 재래식 비핵 공격의 대상이 되면, 이러한 말에서 항상 이런 거예요. 중대한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뭔가? 중대한 재래식 비핵 공격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럼 중대한 것인 건 아주 중요한 것이고 가장 핵심이 되는 거니까 생화학 무기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것의 대상이 되면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다라고 예고했다. 적으로부터 핵 공격을 당하지 않더라도 먼저 핵무기를 쓸 수 있다는 것이다. 뭐 이러한 그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줄줄이 그 설명이 나오는 게 러시아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니 중력탄이니 비전략 핵무기를 2000대를 비축하고 있어서 그렇다는 등 새로운 대륙간 핵무장 핵동력 수중 어뢰를 개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등 이런 것에 대비해서 새로운 저강도 그러니까 SLBM 그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저강도 핵탄두를 개발할 예정이라는 등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점은 아까 이야기한 그 이야기를 했죠. 의미 있는 비핵 전략 공격에 대해서 우리는 핵무기를 선제해 사용할 수도 있다.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그 극단적인 상황이라는 게 결국엔 핵무기인 생화학 무기인데, 지금 그것이 노출돼 갖고 어떤 공포에 떨고 있는 나라가,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밖에 없잖아요. 대한민국.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에 대해서 김정은에게 경고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핵심은 넌 맞을 때 얌전하게, 너는 맞을 때 맞더라도 얌전하게 쳐맞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핵심적인 메시지를 지금 트럼프가 보낸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금 제가 미국의 지금 현재 북한에 대한 입장에 관련된 이야기만 좀 앞부분에 쭉 할 건데요. 또 하나 매우 심각한 사안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그 매우 심각한 그 사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헨리 키신저 여러분 아시죠? 헨리 키신저가 요번에 그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트럼프가 선제 공격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헨리 키신저는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 알고 있어요. 이거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중국을 갖다가 제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면서 중국 돈 받아 처먹고 중국한테 어떤 뭔가 구린 게 있다. 그러한 인식이 어떤 그 국제 그 정치를 이렇게 좀 나름 그 연구하시고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한 헨리 키신저가 지금 이건 도저히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아주 의미 있는 이거야말로 의미 있는 그 진전인 거죠. 저런 그 헨리 키신저조차도 대한민국을 뚝 떼어서 미국의 이익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그러면서 국가를 위하는 척하면서 미국의 안전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뚝 띄어서 중국에게 주자. 중국에게 이 동북아시아의 패권은 넘겨주자라는 그러한 입장을 지금까지 그러한 개소리를 이렇게 뱉어냈었던 키신저가 한 이야기라서요. 그래서 아주 의미가 높죠. 키신저는 예전에 그 닉슨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졌던 닉슨 그 밑에서 그 국무장관을 지냈던 키신저고요. 키신저가 지금 뭐 저희한테는 이렇게 많이 씹히고 그러지만 키신저라는 그 이름 한마디는 상당히 무게가 있습니다. 국제정치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어봐도 그렇고요. 키신저는 무시할 인물이 못 돼요. 왜냐하면 동시대에서 저희가 평가하는 거랑 또 학술적으로 이렇게 보고 평가하는 거는 너무나도 다르더라고요. 키신저에 대해서는. 키신저는 매우 똑똑하고 매우 국제 현실에 있어서는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여지까지 뭐 지금 현재는 몰라도 지금 현재는 아니더라도 여지까지 헨리 키신저는 매우 현실적인 아주 그 똑똑한 국제 정치 그러니까 현실 국제 정치를 잘 인식하고 잘 대처하는 그러한 정치인이었다라는 것이 중론이거든요. 사실이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그 이야기 하는 거 해봤자 실질적인 그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키신저의 말이 어디서 적중을 했냐면 키신저가 한 말이 적중한 게 어떤 거였죠? 여러분 그 키신저의 말이 가장 적중을 해서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된 게 언제였습니까? 키신저가. 여러분 한번 그 답해 보세요. 개삐양님, 키신저가 언제 정말 그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까? 키신저는요, 베트남 전쟁으로 명성을 정말 확고하게 굳혔어요. 베트남 전쟁 때 미국이 수렁에 빠져들어가서 그 허덕이고 있을 때 키신저가 과감하게 베트남 전쟁 종결짓자. 그래서 베트남 전쟁이 종결짓고요. 그 당시에 키신저가 내세웠던 건 뭐냐면 베트남이 중국 밑으로 들어가더라도 결국엔 베트남은 미국을 대신해서 중국과 싸워줄 것이다 였어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근데 그 말이 정말 현실적이었거든요. 왜 우리가 피를 흘리고 돈을 쓸 필요가 없다. 베트남 놔두면은 자연스럽게 중국하고 밥먹질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나오자. 그걸 탁월하게 미리 짚어보고 내다봤다고 해서 그래서 키신저가 아주 유명해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렇게 됐죠. 결국엔 그 베트남은 키신저의 말대로 중국과 서로 그 적대시하는 관계가 되었고 그 결과로서 베트남은 지금 미국 품으로 돌아왔죠.
그 결과로서 미국품으로 돌아왔고요. 그러한 부분이 아주 현실적이고 냉철한 거라는 거죠. 현실을 잘 직시하기 때문에 힘의 논리라든가 이런 걸 잘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런 걸 주장을 했고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달라요. 한국 같은 경우는 키신저가 요번에 뭐 그러한 논리로 그러한 자기의 주장으로서 또 한번 트럼프에게 이야기를 해봤지만 트럼프는 그런데 요번에 키신저가 한 것은 굉장히 사견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미 키신저라는 인간은 중국에게 매수됐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거고 매수가 아니더라도 거의 친중국적인 입장에서 말을 한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거고 미국의 입장에서도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는요 도저히 버릴 수 없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 있는 상태죠. 지금은 그 이유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으니까 더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대한민국은 미국은 절대 버리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을 버리는 순간 미국은 망합니다. 미국은 세계 패권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으로 돌입하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그 큰 이야기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왜 망하고 왜 그 대한민국을 버리는 순간 미국은 패권을 잃어버리는 계기가 됐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던 걸 찾아보시던가 아니면 스스로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 지금 키신저가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키신저가 한 이야기는 제가 간단하게 그 말씀을 드릴게요. 트럼프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따라서 핵 능력을 개발하는 게 개발하면서 북한은 그 레드라인을 넘을 것이라고 경고를 했고요. 그런데 이미 일부 당국자들은 이미 그 선을 넘었거나 최소한 핵탄두를 미사일 붙이는데 거의 성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키신저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제 군사 행동이나 그 북한의 체제에 대해서 여기서는 예방 타격인 거죠. 예방 타격적인 행동이나 북한의 체제에 대해서 더 엄격한 제재를 고려하는 그런 어떤 갈림길에 있는데 거기서 그 키신저가 이야기하는 게 키신저는 예방 공격으로서 그런 공격을 하는 유혹이 강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자신의 생각은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에서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경에 가까운 곳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전쟁을 하는 것이 우려가 된다 이거죠. 걱정이 된다 이거지. 미국과 중국이 가까운데. 뭐 세계의 어떤 중요한 나라든가 뭐 아시아의 일부 국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러한 이야기도 했고요. 뭐 주저리 제가 그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서도 또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자기 이야기를 해나가는 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읽어보면은 여기도 그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지지를 받지 못하느니 뭐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에서 싸우는 게 걱정이 된다느니 뭐 이따위 이야기를 하는 걸 보았을 때 이게 걱정을 하는 척 하지만 안 했으면 좋겠다. 전쟁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다가 결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정적인 이야기. 결정적인 이야기가 뭐냐 하면 마지막에 그 키신저가 하는 결정적인 이야기가 트럼프는 두 갈래 길에 서 있다. 두 가지 길에 서 있다. 뭐 영어로는 포크 인 더 로드 뭐 그러는데 뭐 해석을 하게 되면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생사의 갈림길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점 뭐 그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한 말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트럼프는 그러니까 키신저가 이게 핵심이죠. 마지막 결론 키신저의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서 트럼프는 선제 공격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고 그 결정이 키신저가 이성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성적인 결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성적인 결정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얘 같은 경우 키신저도 이미 이 싸움을 뜯어 말릴 수 없다라는 것을 직감을 하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트럼프가 지금 현재 생사의 결정을 내려야 되고, 그리고 그것은 공격하는 것으로 결정이 날 것이고, 공격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여기, 응? 여기 나오잖아요. 스트롱. 스트롱이란 단어를 썼잖아요. 그리고 이 결정이 그 트럼프 행정부가 내리는 이 결정이 이성적이다라는 말을 키신저 입으로 본인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제물로 바치자. 뭐 제물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저는 그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께 약간 좀 제가 원래 재미없는 사람인데요.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께 좀 지루하지 않게끔 하려고 오바도 하고 그러는 거지. 예, 사실 뭐 재물이란 말이나 이런 건 안 썼는데 한국을 놔두자. 그냥 이 상태로 놔두자. 그러면 뭐 어떻게 되나요? 중국의 영향력으로 들어가는 건 뭘 불 보듯이 또 뻔하죠. 그런 말을 했던 사람인데 지금 현재 어찌됐든 결론적인 말들은 자기의 판단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는 180도 달라진 판단을 했어요. 미국은 이 전쟁을 수행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이성적인 판단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한 거죠. 키신저가. 이런 면에 있어서 매우 또 우리가 제가 뭐 계속해서 해왔던 거지만 저의 판단에 또다시 아주 가까이 가는 그러한 이야기를 이제 키신저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거 뭐 1시간 후에는 이 방송을 끝내라고 지금 윈도우에서 위협을 하는 건가 나에게? 참. 아이고. 그리고 여러분 요번에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벌레소년 이야기. 벌레소년 이야기가 드디어 세계적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어? 벌레소년은 평창 유감은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지금 어, 들어오고 있네요. BBC에서 벌레소년 이야기를 방송을 했어요. 그래갖고 어, 누굽니까? 이 친구하고 인터뷰까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 노래가 나오게 된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나중에는 이 노래에 대한 반응들, 그러한 댓글에 관련된 것도 쭉 나열을 해서 기사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평창 올림픽에 관련한 국제적인 이미지는 벌레소년이 가사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완전히 뭐 그냥 제가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개씹창 났습니다. 평창 유감에서 나왔던 가사 그대로 평창 올림픽에 대한 이미지는 개씹창 났습니다. 아주 반응도 제대로 다 올렸더라고요. 제대로 번역을 해서 올려가지고 인터넷에 올려놨어요. 그런데 이제 뭐 반론, 소위 말해서 문꿀 오소리겠죠. 그런 것들이 떠들어댄 것도, 그런 것들은 아주 조금,
아주 조금이고 그 대부분이 그 우리 보수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그 많이 올려놔서 보면은 이 사람들의 인식이 정확하다라는, 이 사람들도 어떠한 시각으로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외국 언론들은 바라보고 있는가, 이런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그 댓글 얘네들이 옮겨놓은 걸 보면요, 나는 한국 정부가 북한을 좋아하기 때문에 남한의 아이스 하키 선수들이 왜 희생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뭐 이러한 이야기 했었고요. 네이버 사용자가 이 노래는, 네이버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그 한 말이랍니다. 이 노래는 20대와 30대 한국인들이 정부의 불합리한 행동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데, 이렇게 불만을 표현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한 댓글도 여기서 그 인용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댓글도 있어요. 나는 이 노래의 모든 가사에 동의한다. 2018년 최고의 노래이다. 아, 이거 누굴까? 이거 거의 짐작이 되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벌레소년이 좋아하는 그 동네에 우리 소위 말해서 배충군이 한 발인 것 같아요. 배충군이. 나는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들이 듣기를 원한다 라는 말을 또 다른 사용자가 말했다 라고 정확하게 어떤 지금 대한민국의 그 20대 30대의 어떤 그 속내를 옮겨놨고요. 그래서 참 이제는 이러한 것까지, 이 벌레소년 우리 보수의 그 마음이나 그 심정이 전 세계에 파급되는데, 정말 이러한 음악 같은 것들, 그래서 왜 좌파들이 그 문화계를 그렇게 공을 들여서 수십 년간 공략을 하고 점령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 문화적인 그 힘이라, 파급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선동. 그런데 저는 이걸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진짜 하나 화나는 게 있어요. 정말 화나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 락은 죽었습니다. 대한민국 락은 죽었는데, 그 락이 죽은 것은요, 왜 죽었냐 하면, 뭐 외부에서 죽인 것도 아니고 병신같이 락하는 애들 본인들이 죽인 거예요. 예? 제가 요즘에도 락하는 애들, 그런 애들 뭐 가끔가다 어떻게 쓴지, 뭐 언론을 타든지, 뭐 저도 예전에 락을 좋아했어서 이렇게 걔네들 인터뷰한 거 이런 거 보고 그러면, 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지들 나이는 20, 30대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70년대 80년대에 그거 붙잡고 늘어지고 있어요. 락하는 것들이. 에?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락의 어떤 전설이라고 불리우는 분의 아들 있잖아요. 그 친구도 이야기하는 게 정말 인생 인생 잘못 살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 솔직히 탄압을 받았으면 얼마나 받았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대한민국 락의 어떤 대부라고 불렸다고 해. 그거 도움을 줬다라고, 대한민국 음악계에 도움을 줬다라고 해. 인정해요. 저도 좋아합니다. 음악성도 있고 좋아하는데요. 도대체 탄압을 받았으면 얼마나 받았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법을 위반했던 것도 사실 아닌가요? 대마초 같은 거 왜 피워요? 대마초를 왜 피우냐고. 왜 법을 위반하면서 노래를 꼭 해야 되냐고. 창작을 할 때 왜 대마초를 피우면서 해야 되냐고. 그리고 법을 어겼으면 합당한 대가를 받는 건 당연한 거지. 그런데 그걸 탄압이라고 이야기하고 포장하고 그러면 더 위대해집니까? 더 위대해져? 그리고 기존의 보수 지도자들이라든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어떤 국가적인 전 세계에 있어서 최고의 반열에 올려놓은 그러한 분들을 까대면 그게 뭐 락의 정신입니까?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당신들은 잘못됐어요. 당신들은 틀렸어. 대한민국 락커들이 살아나려면 현 정부를 까세요. 대한민국 락이 살려면 간단해. 락 정신을 살려.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라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랩이 엄청나게 활성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딱 느낌 보니까 우파 래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 벌레소년처럼 우파 래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 벌레소년이 그 길을 뚫어놨어.
예? 벌레 소년의 위력이 벌레 소년의 어떤 시대 정신이 먹히고 있는 거죠. 그리고 락은 항상 시대 정신을 부르짖었었는데 너네들 뭐하냐 락커들? 어? 지금 우리가 태극기 못 들고 저렇게 인공기 내걸리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니들도 비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너희들이 진짜 살아있네 라는 소리 들을 수 있겠죠. 하지만 입도 뻥끗 못하잖아. 아이고 진짜 졸려라고. 뭐 남자의 노래 웃기고 있네. 그게 남자의 노래냐? 머리카락만 치렁치렁거리고 응딩이 방딩이 툭 튀어나온 옷 입고 그러면 그게 남자의 노래야? 락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락 정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욕을 한 바가지 싸주고 싶은데 내가 저도 락을 좋아했던 사람으로서요. 정말 욕을 한 바가지 싸주고 싶은데 제가 좀 자중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요번 주 주말은 정말 그 차분히 보내고 싶었었는데 제 마음을 북한식으로 표현할게요. 격동시키는 일이 있었어요. 오늘 격동시키는 일이 있어갖고 또다시 올라가는데 야 락 같은 소리 하지마. 머리카락이나 잘러. 너네들은 힘을 잃었기 때문에 정신을 잃었기 때문에 그 머리카락 그 상징의 가치가 필요 없어. 너희들 머리카락 잘라. 락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앞으로 랩이다 랩. 앞으로 랩이 대세야 씨. 내가 랩을 음악으로 인정한다. 여지까지 랩 음악도 아니다라고 했었는데 앞으로 랩이 음악이야. 앞으로는 청년들이요 랩으로 보이세요. 예, 여기까지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 뭐 이렇게 전개를 시키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이렇게 좀 흥분이 되니까 말이 그렇게 번지네요. 예, 여러분 좀 시끄러우셨어요? 그리고 제가 또 여러분께 다시 전해드릴 이야기 중에 하나는 어떤 것이 있냐면요. 지금 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건 뭐 외국인이 인터뷰한 것 그 기사에 올라와 있는 것을 하나 따서 제가 올려놨는데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알 것입니다. 한국이 중국보다는 여기서는 무슨 얘기냐면 한국이 동계올림픽을 중국보다는 괄호쳐져 있는 건 베이징 올림픽이겠죠. 제가 그래서 그러면 의역을 해서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한국이 동계올림픽을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보다는 더 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더 못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실제로는 더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외국인들을 통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통해서 지금 이러한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왜? 이 열차 그림이 왜 나오는지 아세요? 지금 제가 이게 북한 열차들 달릴 때 찍은 모습인데요. 저게 열차입니까? 저게 아니면 화물차입니까? 저게? 에? 아니 무슨 열차에 창문 유리창도 없고 사람들이 덕지덕지 달라붙어 갖고 지금 타고 가고 있어요. 저게 지금 아직까지 북한의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저런 집단하고 지금 무슨 같이 올림픽을 치른다라는 등 이런 헛소리 하는 것도 진짜 억울해 죽겠고, 제가 이거를 갖다 이렇게 그림을 올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올림픽, 평창올림픽, 즉 평양올림픽 기차표를 구하기가 어려워서요. 평창올림픽 기차표를 구하기 어려워서요. 해외에서 보려고 오시는 분들이 포기자가 속출을 하고 있대요. 야, 이거 진짜 앞으로 진짜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하나하나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금 정말 이거 가는 길이 보입니다. 가는 길이 보여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아니 이것조차 이러한 기본적인 교통수단조차도 제대로 대비하고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올림픽을 치른다는 얘긴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요번에 그 제가 이거는 제가 준비를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또 찾아보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썸네일이. 근데 지금 요번에 그 모의 개회식도 원래 그 예정했던 인원에 정말 반도 안 왔다며요. 2만 몇 명 그 예정 인원이었었는데 그 초대장 같은 거는 2만 몇천 명에게 보냈는데 온 인원은 한 4, 5천 명밖에 안 된다며요. 예? 이거 지금 적어도 아무리 예비 그 준비 계획식이라고 하더라도 3분의 2 이상은 차야 되는 거 아닌가요? 3분의 2 이상 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지금 망하게 생겼습니다, 이거. 예? 거기다가 기차표 이거 뭐야? 나 이런 이야기는 진짜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진짜 아주 완전히 지극하게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무슨 행사를 교통편이 없어서 못 보러 간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예? 꼭 김정은이 같은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김정은이 저 들떨어진 게 마식령에다가 예? 저 리프트가 원래 저 정도 크기가 있으면 안 된다며요. 리프트는 더 커야 되는 건데 리프트도 어서 그냥 구닥다리 갖다 놓고 충분히 사람들이 탈 수 없게끔 만들어 놓고 위험하게 똑같잖아. 똑같아. 우리나라 지금 교통하는 게 왜 충분히 여행을 오는 사람들을 수용할 정도의 어떤 기차표라든가 이런 걸 기차편이든 교통편이든 준비를 해놓지 못합니까? 그래서 지금 이러한 기사가 나오게 합니까? 정말 큰일 났어요 이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관광객들이 이따위 소리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이거. 이거 뭐 진짜 그냥 우리나라 일이라서 우리가 우파들이 막 그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게 원치 않던 방향으로 흘러가서 많이 안 좋은 말도 하지만 그래도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아 제가 너무 너무 어, 아주 방송용 멘트를 했나요? 아 솔직히요. 솔직히요. 제가 너무 방송용 멘트 했나요? 아우 솔직히 저거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사실은. 아우. 아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한 게 3일 현지 시간입니다. 미국의 올림픽 팬인 로라 오선은 평창 동계 올림픽 참관을 위해서 입장권을 1000달러어치나 사놓고도 정작 개막 3주를 앞두고 평창을 포기했답니다. 이유는 북한의 위협 때문이 아니라 서울에서 강릉을 가는 기차표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래요. 오선은 경기장 입장권을 구매하고 한 달 전까지 평창 가는 기차표를 구매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자신이 원하는 기간의 기차표가 전부 설날 그렇구나. 완전히 복병이 있구나 이게. 자기가 원하는 원하는 기간의 기차표가 설날 귀성객들에게 다 팔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대요. 야 이게 완전히 복병이었네. 와 이거 구정이 완전히 복병이었네. 전부 다 이거 지금 귀성객들이 다 산 거지. 그래서 그 여성은 150달러의 벌금을 내고 비행기표를 취소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입장권은 아예 환불도 못 받는 처지가 되었고. 야, 이 여자 딱하네. 1000불이나 100만 원이 넘는 돈을 100만 원이 넘는 그 입장권을 사놓고 나서 오히려 150달러의 벌금을 내고 비행기표는 취소를 하고 1000달러 100만 원이 넘는 돈은 아예 그 손실을 본 거죠. 그런데 이게 구정 때문에 귀향하는 귀성객들 때문에 지금 열차표를 못 구하는 거야. 야 이거 생각 못했나? 이 또라이 이 뜰띠리들. 이거 정부 이거 진짜 큰 문제네.
이 여성분이요, 소치 올림픽도 갔었고 브라질 올림픽도 갔었던, 그 직접 가서 보는 올림픽에 대한 열혈 팬이에요. 열혈 팬. 예? 이렇게 해외에 나갔던 경험도 많고 그랬던 사람이 포기할 정도였다라는 거지. 완전히 이 사람 표현에 의하면 전쟁을 치르는 줄 알았대요. 전쟁을 치르는 줄 알았대. 아니구나. 이건 대만 여자가 이야기한 건데, 대만 여자는 전쟁을 치르는 것 같다라는 불만을 토로를 했고요. 이거는, 이 여자는 한국 사람의 힘을 빌려서 기차표를 구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현지인을 통해서 기차표를 구할 수 있었다. 이 사람 운이 좋았던 거죠. 그리고 말레이시아 사람은 모든 게 악몽 같다. 월스트리트 저널지에다가 모든 것이 악몽 같다. 숙소를 구하려고 하는데 너무 정말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정보가 없었다. 뭐 이러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에는 완전히 뭐 핵폭탄을 던진 거지. 한국이 베이징 올림픽보다는,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보다는 동계올림픽을 더 잘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정말 핵폭탄 같은 말을 한 거죠.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아 진짜. 다 이것 때문에, 이 새끼 때문이야. 이 새끼 때문에 망했어요. 다 이거 이 돼지 때문에 망한 거야. 돼지 때문에. 돼지하고 이거 뭐야 이거? 청와대 임종석 전대협 주사파 정권 너 뭐 하는 거니 도대체?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니? 왜 나를 갖다가 정말 예언가의 반열에 올려놓는 거야? 대한민국에서 아주 유명한 예언가의 반열에 나를 지금 올려놓고 있잖아. 너무 이거 보이는 짓들을 해갖고 진짜. 그리고 제가 그 한 가지 여러분께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올림픽 팀 그 유니폼 때문에 말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 잘못하시면 굉장히 욕먹습니다. 물론 좌파들처럼 어떤 적에게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 그런 걸 갖다 쓸 수는 있다라고도 보는데요. 그거 뭐 그렇게 하시고 싶은 사람들이야 뭐 어쩔 수 없고, 근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러한 말들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몇 년 전에 우리나라 팀들이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뛴 적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파악하셔서 이렇게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보니까 뭐 어, 큰일이 하나 또 터졌네요. 하하하, 진짜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 보여드리는 거 보시면 아유 골 때리게 됐어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표 문제 그거보다 더한 일이 생겼어요. 이거 국가적인 공신력에 있어서 정말 완전히 추락을 하게 생긴 그러한 상황이 또 발생한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제가 링크 하나 드릴 테니까 아이스하키 팀 단일팀 스포츠복에 대해서는 그 링크 한번 타고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은 사실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요. 지금 뭐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식중독이 웬일입니까? 한겨울에 거기다가 이거 이거 진짜 이거 참 올림픽 하나 치르다가 대한민국 진짜 완전히 이미지 저기 뭐야
평창 유감처럼 이미지 개씹창 나게 생겼습니다. 아니 그러게 마음을 곱게 써야지. 현송월이는 그렇게 풀코스로 대접하고 어? 저게 뭐야 저 여자 저 현송월이 도대체 뭐야 저거요? 어? 저게 무슨 왕비라도 돼? 김정일이 말이야 세컨드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 그거한테는 풀코스 대접하고 말이야. 어? 저렇게 북한 주민들 봐서라도 말이야 우리가 북한 애들에 대해서 잘 좀 가려서 해야지. 어? 거기다가 이거 진짜 또 이야기를 해야 되네. 아 제가 진짜 이런 이야기 자꾸만 하게 되는데. 응? 아 너희들이 지금 욕먹게 생긴 거야. 이건 진짜 이 정권 이것들 진짜 욕먹. 아니 저 따위로 음식을 주는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거는 정말 어떤 사고의 가능성이 누적이 되고 있는 중이다. 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이러한 식으로 불만이 축적이 되고 이러한 것이 누적이 되면 사고가 터질 수밖에 없다. 이거 식중독 올림픽 시작이 되기도 전에요. 만약에 이게 진짜 식중독으로 밝혀지면은요 초대형 사고입니다. 초대형 사고에 초대형 사고. 야 니들은 있다고 먹고 그 사람들 저런 거 주니까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 아니야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다지만 기사 보니까 거의 이건 뭐 지금 문제 있겠네 뭐 이거 정말 큰일 나겠던데. 평창올림픽 보안 직원 대규모 식중독 의심. 예? CBS에서 기사 났어요. CBS에서. 그래서 대규모 식중독 의심 증상이 발생해서 비상이 걸렸고 일부 직원은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답니다. 그렇게 알려졌대요.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검체를 채취해갖고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를 한 결과 일부 직원들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통증을 호소하는 직원들은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아니 인간들아 마음을 곱게 쓰라고 지금 거기에 딸려가서 정말 아무런 대가 없이 희생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 얼마며 자원봉사자들 중에선 돈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돈이 몇 푼이나 되며 특히 군인들 거기서 엄청나게 지금 일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안 봐도 뻔한데 안 봐도 비디오인데 요즘에 안 봐도 비디오는 없나? 안 봐도 DVD인데 뻔하잖아 뻔해. 잘 먹이고 잘 해줘 좀. 이거 진짜 식중독으로 판명이 나면 개망신입니다 이거. 특히 거기 자원봉사자들 중에서 외국인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자원봉사자들 중에서도 분명히 외국인들이 있을 건데 야 이거 참 진짜 개망신이다 개망신이야. 아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진짜 제가 이거 써먹으려고 이 이미지는 항상 가지고 있는데 진짜 한 방씩 맞아야 돼. 진짜 한 방씩 맞아야지 이거 제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이거. 죽탱이들 한 대 맞아야지. 아유 자. 이 한심한 일을 어찌할까요 여러분. 이 한심한 일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다 못해 식중독 의심까지 지금 왔어요. 식중독 의심 환자들까지 발생을 했어요.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요. 정말 상황이 정말 좀 뭐라 그럽니까? 정말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 느낌이 정말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 야,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좀 너무 화가 납니다. 예?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게. 끝으로 제가 그 미군들 그 긴급 이송하는 그러한 그 의료팀들이 긴급
이송하는 그런 화면들 여러분들께 끝으로 보여드리고, 대한민국에도 이러한 장비들, 진짜 이국종 교수가 원하는 그러한 긴급 외상 의료 센터가 만들어지길 바라고요. 대한민국에도 저런 긴급 이송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바랍니다. 그러한 바람에서 이러한 그림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일요일 밤인데도 이렇게 제 방송에서 같이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많이들 구독해 주시고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여러분께 일일이 인사 못 드려도 여러분 이해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만 일요일 방송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좋은 밤 되십시오. 여러분.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전략적으로 사용하겠다라는 이야기로 저한테는 들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에서 제가 그 제목에 다른 것처럼 아주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북한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악의 축 국가 같은 그러한 국가들이 아주 의미가 있는 비핵 전략 공격을 했을 경우에, 요게 아주 포인트인데요. 비핵 전략 공격,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비핵, 말 그대로 핵이 아닌 것으로서 전략적인 공격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좀 그 의미를 파악해야 될 단어가 전략이잖아요. 그러면 이 전략은 어떤 것이냐? 이거 바로 화학무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바로 생화학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북한에서 이것보다 더 이거에 비견될 만한 어떤 대량 살상 무기가 또 있나요? 핵을 제외한 무기 중에서 이것과 비견할 만한 그러한 무기가 지금 있나요? 일단은 이 정도보다 더한 무기는 없는 것 같아요. 핵을 빼고는 대량 살상 무기라고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거는 미국이라든가 어떤 군사 기술이 발달한 나라에서 쓰는 재래식 무기 중에서 또 찾을 수는 있지만 북한은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생화학 무기에 매달리는 거죠. 그리고 이 생화학 무기에 대해서는 미국이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잖아요. 요번에 시리아에 대해서 그토록 미국이 본격적인 개입을 안 했었는데 시리아에 대해서 시진핑을 불러다 놓고 앉혀놓은 다음에 시리아를 공격할 때 썼던 게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이었죠. 그런데 그 이유가 그 당시에 시리아가 가스로 화학 무기로 시리아 반군 지역에 공격을 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죽어갔죠. 어린아이들도 죽고. 미국이 화학무기에 관련해서는 정말 민감한 국가죠. 거의 국책 같은 것. 이것은 절대 안 된다. 미국은 무조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미국은 절대 반대. 그리고 이런 것을 사용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이 무력적으로 개입한다. 이러할 정도의 어떤 입장인데 지금 북한이 탄저균이라든가 생화학 무기가 세계에서 거의 탑 클래스에 들어가잖아요. 그럼으로써 미국은 이제 그러한 공격의 길을 열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트럼프가 말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야기한 것은 비핵 전력 공격을 포함한다라는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가 또 들어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전쟁을 하더라도 이 이야기의 또 핵심은 뭐냐면요. 북한이 만약에 네가 도발은 너는 기껏 해봐야 생화학 무기를 뺀 것으로만 도발을 해라라는 뜻이에요. 물론 생화학 무기를 뺀 것으로 도발을 해도 미국은 개박살을 내겠죠. 완전히 개박살을 내겠죠. 하지만 너는 만약에 내가 개박살을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 와중에 네가 생화학 무기로 도발을 했을 경우에는 너는 핵을 쳐맞는 거야. 너는 핵폭탄으로 아주 너는 사라져버리는 거야 라는 경고를 분명히 한 거죠. 완전히 정말 이제 더할 나위 없는 안전판을 만든 상태에서 이거의 뜻은 또 여러 언론이나 이 쓰레기들은 지금 말하는 게 무기 이것 때문에 핵 전쟁의 가능성이 커지네 매우 위험한 이야기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말에 대해서 쓰레기 언론들이라든가 미국의 빨갱이 새끼들은 좌빨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거 진짜 트럼프가 또 미친 거 아니냐? 왜 이런 말을 해서 핵 경쟁 같은 것을 부추기고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밤입니다. 차분하게 주말을 마음을 좀 정리하고 그렇게 보내려고 했는데 오늘도 수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며 마음은 심란해지고 다음 주 한 주는 또 어떠한 일들이 생길지 걱정이 깊어가는 그러한 밤입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화면에 나가는 이러한 그 소식은 일반 언론에서는 거의 지금 아마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야기들일 거예요. 이것은 어디에서 지금 나온 소식이냐 하면요. 메디게이트 뉴스라는 그러한 아마도 의료에 관련된 그러한 기사를 전하는 그러한 매체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뉴스인데요. 그 뉴스에 따르면 이국종 교수가 국회에 출석을 해갖고 오늘은 아니고요. 2일입니다. 2일날 국회에 출석을 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의료 현장에 관련한 이야기를 증언을 하다가 거기서 어떠한 현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의료계의 현실이라든가 이국정 교수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어떤 아주대병원 외상센터나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거기에서 미국 백악관 관계자들이 갑자기, 그러니까 오늘이죠. 거기 그날이니까 2일이겠죠. 오늘 갑자기 병원에 와서 외상센터를 점검한다고 했다. 아주대학교 병원 외상센터가 미군을 치료할 때 글로벌 스탠더드, 즉 국제 표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글로벌 스탠더드는 외상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 이송부터 수술 시작까지 1시간 이내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정작 우리나라는 환자들에게 이 기준을 따르지 못할 때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 백악관 관계자들이 오늘 갑자기 병원에 와서 외상센터를 점검했다라는 거죠. 예, 2일 당일날.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것이 다른 곳도 아니고 백악관에서 지금 현재 이러한 아주대 외상센터를 방문해서 어떤 시설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다라는 것은 뭐 굳이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도 상당히 뭔가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겠죠. 예, 이렇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언론이나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아무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질 않고 있는 것이 정말 안타깝고요. 과연 우리가 나중에 정말 큰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이 정권이 참 걱정입니다. 물론 제가 걱정할 거는 저는 우리 국민들과 우리 국민들 그리고 우파들 뭐 우리 국민들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또 저 자신에 대한 생각들 제 가족들에 대한 생각들이 뭐 걱정이 된다는 거지 이 정권은 걱정이 안 돼요. 이 정권은 뭐 이 정권이 뭐 어디 지금 현재 국민의 정권입니까 이게? 자, 대한민국 국민들이 걱정이 됩니다. 국민들이. 그리고 또 하나 그 미국에서 그 아주 지금 트럼프의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크게 그리고 또 강력하게 전개가 되고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트럼프가 그 이야기한 게 그러니까 전체적인 뉘앙스는 이겁니다. 이게 그 핵심적인 거고요. 제가 이렇게 출연해서 그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트럼프가 북한이 비핵으로서 공격을 해도 미국은 핵보복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그 말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비핵이라는 건 뭐예요? 재래식 그 전력을 가지고 북한이 남한에 도발을 하거나 또는 뭐 재래식 가지고 미국을 공격하기는 어렵지만 재래식을 가지고 동맹을 공격해도 미국은 핵보복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뜻인 거죠. 그렇게 트럼프가 그 이야기를 했고요. 이것을 뭐 상세하게 제가 그 여러분께 좀 그 말씀을 드리면 핵태세 보고서라는 곳에서 그 트럼프 행정부가 한 이야기인데요. 보십시오. 전체적인 것은 지금 그 전 세계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특히 뭐 중국이나 러시아라든가 이러한 데서 그 새롭게 이렇게 그들이 그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핵 무력이죠. 핵에 관련된 그러한 그 전력을 증강시키는 데 있어서 그것에 대응을 한다라는 차원에서도 지금 트럼프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적국의 도발이나 그 핵무력에 대해서 미국이 맞서는 핵무기는 어떤 저강도, 여기서 저강도라는 것은 그런 것이겠죠.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전술핵 같은 거죠. 뭐, 아주 지금 그 미국에서 어떤 핵보복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미니트맨이나 이러한 그 전략 핵 미사일이 아니라 전략 ICBM 같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발사라든가 이렇게 날려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ICBM 로켓 기반에 탑재를 하는데 거기에다가 어떤 외과 수술적인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저강도 핵무기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헨리 키신저는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 알고 있어요. 이거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중국을 갖다가 제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면서 중국 돈 받아 처먹고 중국한테 어떤 뭔가 구린 게 있다. 그러한 인식이 어떤 그 국제 그 정치를 이렇게 좀 나름 그 연구하시고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한 헨리 키신저가 지금 이건 도저히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아주 그 의미 있는 이거야말로 의미 있는 그 진전인 거죠. 저런 그 헨리 키신저조차도 대한민국을 뚝 떼어서 미국의 이익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그러면서 국가를 위하는 척하면서 미국의 안전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뚝 띄어서 중국에게 주자. 중국에게 이 동북아시아의 패권은 넘겨주자라는 그러한 입장을 지금까지 그러한 개소리를 이렇게 뱉어냈었던 키신저가 한 이야기라서요. 그래서 아주 의미가 높죠.
키신저는 예전에 그 닉슨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졌던 닉슨 그 밑에서 그 국무장관을 지냈던 키신저고요. 키신저가 지금 뭐 저희한테는 이렇게 많이 씹히고 그러지만 키신저라는 그 이름 한마디는 상당히 무게가 있습니다. 국제정치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어봐도 그렇고요. 키신저는 무시할 인물이 못 돼요. 왜냐하면 동시대에서 저희가 평가하는 거랑 또 학술적으로 이렇게 보고 평가하는 거는 너무나도 다르더라고요. 키신저에 대해서는. 키신저는 매우 똑똑하고 매우 국제 현실에 있어서는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여지까지 뭐 지금 현재는 몰라도 지금 현재는 아니더라도 여지까지 헨리 키신저는 매우 현실적인 아주 그 똑똑한 국제 정치 그러니까 현실 국제 정치를 잘 인식하고 잘 대처하는 그러한 정치인이었다라는 것이 중론이거든요. 사실이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그 이야기 하는 거 해봤자 실질적인 그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키신저의 말이 어디서 적중을 했냐면 키신저가 한 말이 적중한 게 어떤 거였죠? 여러분 그 키신저의 말이 가장 적중을 해서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된 게 언제였습니까? 키신저가. 여러분 한번 그 답해 보세요. 개삐양님, 키신저가 언제 정말 그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까? 키신저는요, 베트남 전쟁으로 명성을 정말 확고하게 굳혔어요. 베트남 전쟁 때 미국이 수렁에 빠져들어가서 그 허덕이고 있을 때 키신저가 과감하게 베트남 전쟁 종결짓자. 그래서 베트남 전쟁이 종결짓고요. 그 당시에 키신저가 내세웠던 건 뭐냐면 베트남이 중국 밑으로 들어가더라도 결국엔 베트남은 미국을 대신해서 중국과 싸워줄 것이다 였어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근데 그 말이 정말 현실적이었거든요. 왜 우리가 피를 흘리고 돈을 쓸 필요가 없다. 베트남 놔두면은 자연스럽게 중국하고 밥먹질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나오자. 그걸 탁월하게 미리 짚어보고 내다봤다고 해서 그래서 키신저가 아주 유명해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렇게 됐죠. 결국엔 그 베트남은 키신저의 말대로 중국과 서로 그 적대시하는 관계가 되었고 그 결과로서 베트남은 지금 미국 품으로 돌아왔죠. 그 결과로서 미국 품으로 돌아왔고요. 그러한 부분이 아주 현실적이고 냉철한 거라는 거죠. 현실을 잘 직시하기 때문에 힘의 논리라든가 이런 걸 잘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런 걸 주장을 했고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달라요. 한국 같은 경우는 키신저가 요번에 뭐 그러한 논리로 실제로 선제 핵 공격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뭐 러시아를 자극하네, 중국을 자극하네, 그런 거 다 헛소리고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거예요. 북한 너는 처맞을 준비를 하고 있으되 처맞을 때 너가 생화학 무기라든가 이런 거를 쓰면은 너는 진짜로 끝나는 거야. 완전히 죽는 거야. 내가 그 너 핵기지라든가 핵을 만들어내는 생산 공장을 박살을 낼 때 네가 생화학 무기라든가 이런 걸로 깝치면은 너는 지도에서 사라져. 이러한 경고인 거죠. 왜? 내가 핵으로 널 조질 거니까. 이거예요. 핵심이 이거예요. 북한한테 보내는 메시지예요. 까불지 말라는 거죠. 두들겨 맞더라도 얌전히 맞으라. 그러니까 핵심이 이겁니다. 핵심이 아주 간단해요. 넌 두들겨 맞더라도 얌전하게 맞아. 두들겨 맞더라도 얌전하게 맞아가 요번 트럼프가 발표한 메시지, 트럼프 행정부가 이야기한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무슨 뭐 트럼프가 정말 뭐 그 핵전쟁을 그 부추기기 위해서 핵 경쟁을 부추기기 위해서 한 거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돌대가리 빡대가리인 거죠. 아니 미쳤다고 그 선제 핵 공격이나 이런 걸 갖다가 그 트럼프가 앞으로 계속해서 해나가겠다 뭐 그런 걸 하겠어요. 요번 상황을 갖다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요번 상황 정리하고 나서 다른 나라가 헛소리 하면 또 트럼프도 지극히 정치적으로 이야기하겠죠. 그런 것은 하면 안 돼. 내가 한 말은 그런 게 아니었어 라고 나중에 이야기하면서 외교적인 수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기사를 뭐 제가 대략 읽어 드릴까요? 뭐 굳이 다 읽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뭐 간단하게 읽어봐 드릴게요. 월스트리트 저널과 CNBC 방송 등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이날 NPR을 통해 미국이 중대한 재래식 비핵 공격의 대상이 되면 이러한 말에서 항상 이런 거예요. 중대한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뭔가? 중대한 재래식 비핵 공격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럼 중대한 것인 건 아주 중요한 것이고 가장 핵심이 되는 거니까 생화학 무기들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것의 대상이 되면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다라고 예고했다. 적으로부터 핵 공격을 당하지 않더라도 먼저 핵무기를 쓸 수 있다는 것이다. 뭐 이러한 그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줄줄이 그 설명이 나오는 게 러시아에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니 중력탄이니 비전략 핵무기를 2000대를 비축하고 있어서 그렇다는 등 새로운 대륙간 핵무장 핵동력 수중 어뢰를 개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등 이런 것에 대비해서 새로운 저강도 그러니까 SLBM 그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저강도 핵탄두를 개발할 예정이라는 등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점은 그 아까 이야기한 그 이야기를 했죠. 의미 있는 비핵 전략 공격에 대해서 우리는 핵무기를 선제해 사용할 수도 있다.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그 극단적인 상황이라는 게 결국엔 핵무기인 생화학 무기인데 지금 그것이 노출돼 갖고 그 어떤 공포에 떨고 있는 나라가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밖에 없잖아요. 대한민국.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에 대해서 김정은에게 경고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핵심은 넌 맞을 때 얌전하게 너는 맞을 때 맞더라도 얌전하게 쳐맞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핵심적인 메시지를 지금 트럼프가 보낸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금 제가 미국의 지금 현재 북한에 대한 입장에 관련된 이야기만 좀 앞부분에 쭉 할 건데요. 또 하나 매우 심각한 사안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그 매우 심각한 그 사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헨리 키신저 여러분 아시죠? 헨리 키신저가 요번에 그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선제 공격을